조우재 수의사님과 함께하는 건강하게 키울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바로 지방이에요. 사실 지방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바로 공공의 적입니다. 그쵸,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이 지방이 반려동물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방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하루 지방 권장 섭취량은 얼마가 적당한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쵸, 이거 많이 물어봐요. 지방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네네. 지방이 많기 때문에 살찐 거 아니냐 이러는데, 에너지를 내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입니다. 다만 이제 이 지방이 단백질, 탄수화물보다 에너지가가 2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비만이 되더라, 너무 많이 섭취하면 대사성 질환이 올 수 있다라 해서 사람들이 지방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네네. 그렇진 않아요. 저건 지방이 많아서 안 좋아, 저건 지방이 낮아서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어떤 많다. 양이. 네, 어느 정도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개에서는요 70, 15, 20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70, 15, 20이요? 네. 지방 함량을 많이 제한했다 그러면은 7에 많이 가깝게 되고요. 아. 이거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지방대사 장애라든가 췌장 질환이라든가 고지혈증 있고 막 이런 애들은 특별 치료식이 필요로 할 때 쭉 보면은 지방 함량이 거의 7% 정도의 수렴을 해서 제가 7 얘기를 드린 거고요. 10은요 뚱뚱한 애들, 살 뺄 때 쓰는 뭐 웨이트 들어가는 거, 라이트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나 고양이나 대부분 보면은 지방 함량이 10에 수렴을 해요. 뭐 9도 있고 11도 있고. 그리고 20은요. 막 자라나는 애들은 네.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지방이 단백질하고 탄수화물보다 2배 이상으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네네. 높여주는 거예요. 뭐 23%짜리도 있고 22%짜리도 있고. 그래서 퍼피나 키튼 사료에 보게 되면은 그 지방 함량이 한 20% 이상 이렇게 됩니다. 지방이 많아요?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지방이 적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질문하면 이거부터 물어봐요. 지금 몇 개월 됐죠? 누구한테 먹이는 거죠? 개하고 고양이 중에. 그리고 몸매가 뚱뚱한가요? 날씬한가요? 이걸 보고 7, 10, 15, 20 이건 제가 나눈 겁니다. 사료들을 보고. 네. 기준이 따로 뭐 정해지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원래 정상적인 개가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지방 함량, 이거 원래는 5.5%예요. 최소한의 지방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5.5%딱 지방을 맞춰서 나오는 사료는 없어요. 예, 그럼 많이 낮춘다 그러면 7 정도 되니까 제가 7을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이제 처방식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지방 함량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고요. 적절하게 우리 애가 어떤 생애 주기별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몸매가 뚱뚱한지 날씬한지에 따라서 맞는, 궁합이 맞는 지방 함량은 정해져 있다. 거기 맞춰서 먹이면 더 이상 살이 찌거나 아니면 더 이상 마르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겠죠. 지방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그럼요. 그런 얘기였는데. 아유, 만약에 네. 나쁜 거였다라면 사료에서나 간식해서 왜 지방을 넣어? 0으로 넣죠. 그렇겠죠. 예, 0으로 된 먹거리는 없어요. 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뭐 많이는 들었거든요. 확실하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방은 집합명사거든요. 이 지방 안에도 같은 막 지방이라도 여러 가지 것들이 부류가 나뉘어요. 네네네. 이제 이거를 크게 2개로 나눈 게, 하나는 포화지방산이고 하나는 불포화지방산인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거 나눈 기준이 뭐냐라고 해서 화학식. 근데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고 안 알아도 돼요. 그냥 네.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을 나뉘는데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네. 좋고 나쁘고로 나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다만 이건 있어요. 사람들이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을 좀 많이 선호를 해요. 불포화지방산 안에 우리가 알만한 영양제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불포화지방산에 속한 것이 오메가3 지방산. 좋은 것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사람 쪽에서도 영양제로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추천을 해주고, 동물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염증을 낮춰주는 기능을 해요. 항염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 기능은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혈관 벽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류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양제로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포화 지방산은 좋다. 좋은 거, 포화 지방산은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포화 지방산도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지방산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5.5% 이상 되게 하라 성견, 성묘에서는 뭐 9% 이상 되게 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이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거기에 따다다다 EPA, DHA, 뭐 아라키돈산, 리놀레익 액시드, 알파 리놀레익 액시드 이런 것들이 최소 수치와 최대 수치에 대해서 각각 넘지 않게 혹은 부족하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지방입니다. 네. 필수 지방산. 이거는 필수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쵸. 뭐예요? 이 필수하고 비필수를 나누는 기준은 내가 몸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데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필수가 되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마다 네. 필수 지방산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아라키돈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스펠링이 좀 길어요. 아라키돈산, 아라키든, 엑시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고양이에서 되게 중요해요. 고양이에서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라키돈산 같은 경우에서는 개에서는 필수 지방산은 아니에요. 고양이한테만? 네, 고양이한테는 필수 지방산이 되는 거고 오메가3, 6 지방산도 개하고 고양이한테 필수로 들어가야 되지만 필요로 하는 최소 수치는 조금씩 달라요. 필수 지방산 중에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있는데 이 지방산들이 어느 식품에 좀 많이 들어있는지도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모든 식품 원료에 들어있기는 한데 보통 오메가6 제제들 이런 것들은 식물성 원료들에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또 동물성 원료, 물개 오일이라든가 등푸른 생선. 물고기 오일 와, 그런 데 이제 물고기야. 많이 들어가 있죠.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많이 먹어요. 뭐든지 다 그렇군요. 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오메가3도 지방이잖아요. 그쵸? 살이 찌나요? 살찌는 거? 많이 비만? 먹으면 비만 생기고요. 또 많이 먹으면 췌장 쪽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건데 네.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상처가 나면 피가 나오죠. 지혈이 돼야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네, 지혈에 항원고 장애가 있어요. 무섭다. 그래서 사람 쪽에서는 수술 전 일주일, 수술 후 일주일 오메가3 지방산을 먹고 있으면 그걸 중단하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데 동물한테도 그럴까? 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개, 고양이 다 이 수치를 넘게 되면 항원고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먹는 오메가3 영양제 개하고 고양이한테 주면 어떨까요?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세요. 띠입니다, 띠. 리트리버처럼 막 40kg 네, 사람처럼. 이렇게 크면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통 우리나라 보호자들이 키우는 개들은 2kg에서 5kg 사이의 소형견입니다. 사람 몸무게의 20분의 1, 뭐 혹은 3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 먹는 영양제 주게 되면 이 과잉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개 거는 개 거, 고양이는 고양이 거 따로 나오거든요. 그걸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